자, 내일 시장의 관심주와 공략 방법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증시는 최근에 반등세가 꺾인 초기 단계라 보시면 되겠으며, 나스닥이 2% 하락한 상태인데 조심해서 나쁠 게 없는 자리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조심하지 않는다면 다시 그 전에 저점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으며, 확실하게 매매하고 싶으면 최소 눈에 보이는 5일선 정도는 회복해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마침 타이밍 좋게 조심해야 되는 구간에서 지금 관찰하고 있는 종목들이 즉시 매매를 할 단계가 아니라 과연 추가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돌다리가 단단한지 두들겨 보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수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와 함께 지금 관심주가 또 월요일, 화요일 정도 어떤 식으로 강하게 주가가 유지되는지 테스트하는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매일 미친 듯이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과연 최근에 움직였던 세비캠이라든지 대명에너지라든지 이런 급등주들이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체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결국에 돌고 돌아서 신규주입니다. 최근에 신규주 쪽에서 가장 크게 대박이 난 게 피코그램인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신규주입니다. 상장한 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오래되지 않은 신규주. 돌고 돌아서 신규주들의 비중이 상당히 많은데 이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까지 잘 나가던 종목들이 상장하고 나서 뭐 깨끗한 수급도 아니고, 그 전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코스피가 3,300까지 가는 그 대상승장에서 거의 대부분이 시세가 나왔다는 겁니다. 최근에 증시가 반등한다 하더라도 증시 모양대로 몇 주 동안은 반등을 유지해 준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종목에서는 결국에 시젠과 비슷한 차트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젠이 어떻냐면 아무리 실적이 좋고 좋아 보이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결국에 급등주의 끝답게 제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게 너무 극단적인 예시이긴 하지만 아무리 대형주라 하더라도 시세가 카카오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시세가 크게 나온 종목들은 결국의 끝은 잠깐 좋다 하더라도 이 상승을 맞춘다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이 단기 상승을 유지해 줄 수 있냐가 문제라서, 결국에 새 도화지에서 출발을 하는 신규주를 관찰하는 게 단기 수익을 위해서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규주들도 리듬을 잘 타면 되는데, 우선 내일 상장하는 소카와 대성 하이텍이 있습니다. 두 종목 다 당연히 공모가 아래에서 시작하는 게 합리적인 가격이라 보고 있으며, 대성 하이텍은 공모가 근처, 소카는 공모가보다 한참 아래에서 혹시 낙폭이 나온다면 이때 합리적인 자리라 볼 수 있겠으며, 이 합리적인 자리가 아니라 시초가가 생각보다 높다면, 시초가가 생각했던 합리적인 가격보다 높다면 당연히 오직 거래대금만 보고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 소카는 한 30분 정도 지나서 거래대금이 2, 3천억 이상 치고 올라갈 기미가 보인다면 그땐 먹을 자리가 쉽게 생길 것이며, 대성 하이텍은 30분 정도에 한 최소 700억에서 많게는 1000억까지 시가총액 규모에 비해서 거래대금이 정말 많이 눈에 띄게 된다면 오직 거래대금만 믿고 매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뒤에서 정리를 한 신규주들을 보면 우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과 최근에 시세가 나왔다가 좀 어려운 캔들이 나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세비캠이라든지 대명에너지는 지금 확실하지가 않은 게, 아무리 신규주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반짝 시세가 나왔다가 그 뒤로 끝까지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아서 함부로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신규주가 이렇게 상승한 원인도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외국인의 수급이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상승을 시켰기 때문에 이 수급이 끊기고 나서도 올라가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리듬을 보면
리듬이 깨진 종목은 절대 떨어질 때 잡지 말고, 리듬이 깨진 걸 내가 진짜 매매하고 싶다면 이 깨진 리듬을 어떤 식으로 다시 회복을 해주냐, 그 회복해주는 것을 보는 것은 아주 단순한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관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 원래 상장되어 있는 이런 대형주들은 이동평균선만 보고 먹을 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상당히 어렵지만, 신규주는 이동평균선이 단순히 뭐 그냥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게 아니라, 이게 올라왔는데 이상하게 꺾이지 않는다, 빠지지 않는다는 의미를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반 종목에선 되지 않는 게 아주 단순한 이동평균선으로 신규주에서는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 애매하다 싶으면 일단 이동평균선을 회복해 줄 때까지는 관찰을 하라는 것이며, 월요일부터 증시가 혹시 계속 떨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무리하지 않고 적당히 구경만 하겠지만, 증시가 잘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면서 또 신규주들 북마크 해놓은 게 있는데, 언제라도 가능성이 열려있는 종목은 앞으로 북마크를 항상 신규주 화면에서 해놓겠습니다. 지금 가능성이 살아있는 게 수산인더스트리, 최근에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들어왔다가 나간 상태, 들어온 상태가 아니라 나간 상태에서 다른 조건이 좋다면은 급등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엇박자를 유지하라는 게, 만약에 기관의 수급과 지금 위치가 좋은데 외국인이 뭐 대량으로 저번처럼 6만 주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엇박자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외국인이 나가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조건이 좋은데 외국인이 나가 있다, 그러면은 어차피 외국인도 다시 들어올 생각을 할 수가 있으므로, 수산인더스트리는 여기서 아주 단순한 5일선과 함께 상장 초기 고점과 공모가 거의 겹쳐있는 35,000원 근처에서 계속 놀아주면서, 기관의 수급이 이대로 꾸준하게 유입이 된다면 외국인은 알아서 들어올 것입니다.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외국인의 수급으로 인해서 갈 종목도 완전히 무너진다는 게 참 아쉬운데, 또 이렇게 말한다고 내일 외국인이 한 7만 주 들어와가지고 주가를 억지로 띄웠다가 최근에 아셈스처럼 또 폭락을 시키게 된다면, 혹시나 수산인더스트리도 아셈스처럼 비슷한 캔들이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 신규주를 공략하는 것은 외국인의 변수 때문에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은 수산인더스트리,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 시간의 거래에서 3% 하락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안 될 종목이면은 시간의 거래 하락과 함께 최근에 떴던 양봉을 그대로 잡아먹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될 종목이면은 최소한 시간의 거래에서 떨어진 가격보다 위에서 거래가 될 것이며, 월요일에서 화요일 정도, 뭐 빠르면 월요일이 될 수도 있고, 지켜보다가 이상하게 이 자리에서 안 빠진다, 그러면은 신고가까지 거리가 가까워서 언제라도 외국인 먹잇감이라든지 신고가 돌파 차트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는 지금 주가가 최근에 올라온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잘 버텨주는지를 관찰할 만한 자리입니다. 루닛은 언제나 가능성이 있는데, 모양으로 봤을 때 예뻐지는 모양이 43,000원 정도입니다. 주가가 자연스럽게 43,000원까지 올라와서 마감을 하면 말 안 해도 외국인은 알아서 보로노이 같은 종목처럼 순매수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HYTC, 항상 종가랑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이는 종목인데, 지금 제가 바라는 것은 월요일 시장에서 음봉이 크게 뜨지 않고 최소한 떴던 시초가 정도는 유지하면서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아닌 상태로 마감하는 것입니다. 21,350원에 마감을 했으면 그냥 이쯤에서 종가를 형성하면서 외국인이 저번처럼 이런 대량 매수가 아니라 뭐 적당히 매수해봤자 한 3만 주 이내, 아주 작은 수량으로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 오히려 매도가 나왔다던가, 외국인 수급이 약한 상태에서 주가가 이 정도까지 올라와서 마감하게 된다면 그땐 종가 매수나 그 뒤에 다시 신고가를 돌파하는 기대 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명에너지나 세비캠으로 재미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재미 봤다가 지금은 휘청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시 매매를 하고 싶다면 일단은 2, 3일 정도 지켜본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 3일 지났는데도 큰 하락이 없이 주가가 아주 멀쩡하다면, 하루의 변동성도 그렇게 하락으로 많지가 않고 멀쩡하다면 그때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국에 돌고 돌아서 신규주이며 최근에 피코그램이나 대명에너지나 세비캠 올라갔다 싶으면은 거의 대부분이 신규주입니다.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도 지금은 당장 힘든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살려주는지 관찰하기 위해서는 최소 이틀 정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틀이 지났는데도 주가가 이상하게 5일선 위에서 한 3만 1,000원 근처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다면 또 며칠 지나가지고 주가가 신고가를 뚫어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1일비 하지 않고 좀 길게 늘어뜨려서 본다면 이거 역시 신규주에서 해당이 되는 종목이고 추세가 멀쩡한 상태입니다.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는 최소 이틀 정도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로템은 저도 스윙으로 다시 접근할 생각인데 최근에 스윙으로 몇 번씩 접근을 했지만 외국인 단타가 갑자기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저는 엇박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외국인 단타가 대량 매수할 때 익절을 한다고 지금은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월요일 시장에서 지수가 별 문제 없이 멀쩡하고 현대로템의 주가도 아주 멀쩡하게 시초가 위에서 거래가 된다면 그땐 수익 목적으로 다시 접근할 생각입니다. 당장에 급하게 살 건 없지만 월요일, 화요일 천천히 지켜보면서 주가가 멀쩡하다면 다시 올라가 볼 만한 관찰 대상이 많아져서 지수 하락과 상관없이 관찰한다고 바쁜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항상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한 주 안전하게 잘 매매하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